마지막 시간에는 또 개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뭐냐면 함수의 증가과 극대극소. 여기만 잘 이해하면 우리 미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 어쨌든 한 페이지 넘겨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함수의 증가 감수야. 그래서 3페이지 거기 한 페이지 넘겨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개형이라는 건 대략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개형은 대략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개형은 증감으로 알 수 있다. 자, 증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은 다 어떤 식으로 생겼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배워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자 우리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놈 또는 내려가는 놈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올라가는 놈은 우리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려가는 놈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됐니? 2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증감이 한 번 바뀌어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놈이 있고, 증가하다 감소하는 놈이 있어요. 됐니?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놈이 있고,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놈이 있어요. 이런 게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또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한번 기억해 볼래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크면 정근선에 대해서 증가하는 놈,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 정근선에 대해서 감소하는 놈이 있을 수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그래프도 정근선에 대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었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사각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바뀌죠. 우리 주기함수라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사인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뭐 이게 계속 바뀌는 거 아니니? 됐니? 그래서 일단 그래프가 연속인 함수, 일단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래프가 마구 끊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같은 데 보면 아주 요상한 함수들이 있는데, 아주 요상한 대상한 함수들을 빼놓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이어지는 모양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는지를 알면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 정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프의 모양은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는지를 갖고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딱 한 문장을 써놨죠. 뭐라고 써놨냐면,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증감으로 알 수 있다. 됐니?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가, 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됐니? 함수가 주어졌을 때, 나한테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 fx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나는 그 증감을 토대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다. 이해됐니? 그래서 다시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개형은 증감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함수가, 나한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증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로부터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증감의 정확한 뜻부터 우리 정하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증가 감소의 뜻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a보다 b가 클 때 fa보다 fb가 크면 fx는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어떤 구간에 속하는, 어떤 구간이 있어? 응? 어떤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구간이 있어. 그때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수 a와 b에 대하여, a보다 b가 크면, 즉 b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때 y도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fa보다 fb가 더 크대. 즉 이 구간 안에 어디가 어디를 잡던 오른쪽이 무조건 위에 있대. 라는 얘기는 이 함수가 이 구간 안에서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야. 물론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높아지는 모양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a보다 b가 클 때 fa보다 fb가 크면, 즉 x가 클 때 y도 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이거를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고 함수 fx가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 a보다 b가 클 때 fa보다 fb가 작으면, 이번엔 x가 큰데 y가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이야. 됐니? 이때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에 증가 감소의 뜻은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느냐에 관한 얘기인 거고, 자, 오른쪽에 양괄호 2번에 보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인 건데, 얘는 어떤 하나의 점에서 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느냐 감소하고 있는 상태였느냐, 어떤 하나의 점에서의 증감을 나타내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충분히 작은 그 그래프를 그 위에 그래프를 잘 보시면서 밑에 글을 읽어보면, 충분히 작은, 즉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fa 빼기 h보다 fa가 크고 fa보다 fa 플러스 h가 크면, 즉 여기 x = a라는 점이 있는데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a보다 h만큼 왼쪽에 있는 점이 있고, 즉 a 빼기 h라는 점이 있고 a 플러스 h라는 점이 있어? 이때 a 빼기 h에서 함수값보다 a에서 함수값이 더 크고 여기서 함수값보다 여기서 함수값이 더 커. h가 아무리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이 함수는 x =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하나의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fx는 x =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 내려가는 모양이면,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점점 작아지는 모양이면 하수가 아니라 함수 fx는 x =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약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 그 판정에 쓰이는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여기서 이런 약속들을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증가 감소, 어떤 구간에서의 함수의 증가 감소와 양가로 2번에 어떤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게 요 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거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와 증가 상태, 감소 상태의 관계는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데는 밑줄을 쳐놔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열린 구간 a, b에서 증가한다는 말은 a, b, 열린 구간 a, b의 모든 실수 x에서 증가 상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어떤 구간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증가 상태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봐봐. 내가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는 증가하는 게 맞네, 이거는 감소하는 게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뭐를 깔고 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알 수 있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수가 주어졌을 때 나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라, 내가 함수 fx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자, 내가 함수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고 함수 fx를 이렇게 줬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됐니? 근데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그래프가 어디서 감소하고 어디서 증가하는지를 알아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니까.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디서 감소하고 어디서 증가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 증가 감소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어떤 열린 구간이 있을 때, 어떤 구간에 있을 때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a보다 b가 클 때, 즉 오른쪽이 높은 값을 가지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뜻이야.
됐니? 오른쪽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값이면 그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고 오른쪽이 크면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내가 그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건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가지고 됐니?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싶은 건데 이 함수의 증감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된대. 그럼 이게 순환 논리의 오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니니? 됐니? 그러면 나는 이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 이 그래프의 모든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됐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어떤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 함수일 수 있어요. 이 함수가 증가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증가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알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즉, 이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건 그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이 함수가 증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x가 1인 점, 혹은 x가 2인 점, 혹은 x가 3인 점에서 이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증가 상태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 구간이 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될 거고 감소 상태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구간이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를 알아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여기 옆에다가 굉장히 많은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렸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어느 점을 지나고 어디서는 증가하고 어디서는 감소하고 이런 정보들이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려면 특히 연속함수, 연속이 아닌 함수는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는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됐니?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뭐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들에서 지금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 그럼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떤 점에서 증가 상태고 어떤 점에서 감소 상태인 거지. 증가 상태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감소 상태인 점을 다 모아놓은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이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어떤 점이 딱 주어졌을 때 나는 그 함수가 그 점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그로부터 감소 상태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구간을 우리 그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감소 상태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구간을 그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는 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 됐니? 그러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어떤 x = a라는 점이 있을 때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x, a 빼기 h와 a 플러스 h에서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오른쪽이 크면 증가 상태인 거고 왼쪽이 크면 감소 상태인 거라는 건데 모든 x = a,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매번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겠어요? 불가능한 거겠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힘든 거 아니니? 됐니? 그래서 우리 미분계수라는 걸 이용해 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됐니?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은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딱 두 가지예요.
됐니?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은 증가 상태, 올라가는 방향, 감소 상태, 내려가는 방향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x 이퀄 1이라는 점을 하나를 딱 주고 이 점에서 이 함수 fx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만약에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이 이 곡선이 아니라 이 함수 fx가 아니라 어떤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잘라서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잘라갖고 얘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지. 됐니? 그럼 증가하는 함수니까 얘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됐니? 얘가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을 거예요. 됐니?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다 감소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오른쪽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을 거야. 됐니? 그럼 직관적으로 그걸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럼 여기 증가 상태에 있는 점들은 됐니? 내가 이 점에서 얘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됐니? 즉 이 증가 상태에 있는 이런 점들은 내가 이 증가 상태에 있는 구간에 어떤 점이든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됐니? 반면에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이 감소하는 구간 안에 내가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고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보면 이 접선은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될 거라는 얘기야. 됐니? 마찬가지로 요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내가 아무데나 점을 하나 임의로 점을 하나 찍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됐니? 증가하는 구간 즉 증가 상태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점이라면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은 됐니?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될 거라는 거지. 됐니? 그런데 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됐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미분계수가 어디서 양수고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서 양수고 어디서 음수가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로부터 여기는 f'x가 양수니까 여기는 증가 여기는 f'x가 음수니까 여기는 감소 또 여기는 f'x가 양수니까 여기는 여기는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f'x의 부호를 갖고 미분계수의 부호를 가지고 나는 그 함수가 그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증가 상태가 모인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감소 상태가 모인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이 될 거니까 내가 미분계수가 어디서 양수이고 어디서 음수이고 이 변화를 관찰하면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밑에 여기를 읽어보면 다시 선생님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위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f'x 즉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인 구간에서 fx는 증가하고 f'x의 부호가 음인 구간에서 fx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다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fx가 무슨 함수라는 보장은 있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보장은 있어야 돼요. 됐니? 왜?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지 미분 계수가 존재할 거 아니니? 됐니?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때 함수 y = fx의 x = a에서의 미분계수 f'a가 양수이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 내용은 몰라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f'a가 양수이면 여기 보면 f'a가 양수이면 중간 내용은 몰라도 되고 함수 fx는 x =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게 핵심이야. f'a가 0보다 크면 fx는 그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f'a가 0보다 작으면 그 점에서 fx는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거지. 선생님 하는 게 대충 이제 논리 흐름이 이해가 돼야 돼. 됐어? 그래서 다시 f'a가 양수이면 그 점에서 함수 fx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 얘가 증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f'a가 0보다 작으면 fx는 그 점에서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어떤 구간에 따라서 그 밑에 따라서를 보면 따라서 어떤 열린 구간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어떤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옆에 오른쪽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니? 근데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일단 증명이니까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은 몰라도 돼요. 됐니? 요 내용들은 여기 내용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f'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고 f'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fx가 감소한다는 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볼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함수,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러니까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이 내용을 알면 좋은데 일단은 이 내용을 아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여기 네모박스 안에 보면 이게 중에서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 네모박스 안에 보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이에요. 즉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함수 fx로부터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그래서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구간 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나는 뭐의 부호를 갖고 f'x 도함수 값의 부호를 가지고 그 부호로부터 이 함수가 어떤 구간 안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때 이거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딱 정해진 함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분 가능할 때만 이 방법으로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니? 미분 가능할 때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즉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없어요. 그럼 미분계수가 없으니까 그 점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이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얘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 거기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빡 그어놓으세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제일 많이 속이는 거고 이걸 갖고 되게 많이 속일 건데 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얘가 증가함수라고 해서 그 함수에서 그 구간 안에서 무조건 f'x가 0보다 큰 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역은 다음과 같다. 밑에 아니 바로 그 밑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밑에 네모박스 쳐놓은 게 역이에요. 됐니? 그 밑에서 역을 보면 역은 다음과 같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위에 증가 감소의 판정은 가정이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다. 이게 가정이었잖아. 결론은 fx가 증가한다. fx가 감소한다. 이게 결론이었으니까 여기라는 건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놓는 거야.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면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 이 구간 안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까 판정은 f'x가 0보다 크다였잖아. 됐니? 근데 역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갑자기. f'x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등호가 들어갔어. 그래서 역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원래 판정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 됐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에 f'x가 0인 점은 특별한 점이 된다는 거거든. 다시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x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우리 증가 일단 판정에서 f'x가 0이 되는 점은 판정이 없잖아.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했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f'x가 0일 때는 어떻게 될 건데? 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기 다음과 같다라는 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 f'x가
0이 되는 점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또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극대와 극소요. 자, 이 극대와 극소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f'x가 0보다 큰 점은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에요. f'x가 0보다 작은 점은 감소 상태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제 어떤 점이 남았냐면 f'x가 0이 되는 점이 남았어. 이런 점은 어떤 점일 거냐 이거지. 됐어?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점은 정체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f'x가 0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증가 상태라고 했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상태라고 했는데, f'x가 0보다 0이 되는 점은 총 네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 여전히 증가 상태에 있는 경우예요. f'x가 0이 되는 점에서도 여전히 증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됐니? 그래서 f'x가 0보다 큰 점은 모조리 다 증가 상태이지만 f'x가 0이 되는 점에서 얘가 증가 상태가 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다른 걸 또 확인을 해야 돼. 어쨌든 f'x가 0이면서 증가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f'x가 똑같이 0인데 이번에는 얘가 감소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또 f'x가 0이 되는 점은 미분 가능함수에서,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는 점은 증가에서 감소로 상태가 변화하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소에서 우리 증가로 또 상태가 변화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일단 얘를 그래프로 얘기해보면 이런 거야. 자, 증가 상태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요거를 그래프로 설명해보면 여기 어딘가 x = a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f'a가 0이야. 됐니? 그러면 미분 계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함수 fx가 증가 상태에 있으니까 fx가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이쪽에선 이렇게, 이쪽에선 이렇게, 요 땅으로 생긴 거야 fx가. 그래서 여기서 접선 미분 계수가 0이에요. 그런데 얘는 증가하다가, 함수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춘 거야. f'x가 0이 되면서 잠깐 멈췄다가, 순간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아무리 h가 작다 하더라도 내가 a에서 왼쪽으로 h만큼 온 거 a-h하고 오른쪽에 a 플러스 h, h가 아무리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더 높고 왼쪽은 더 낮죠. 됐니? 그러니까 이 함수는 x = a에서 여전히 증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감소 상태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아. 똑같아.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거는 여기 x = a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접선이 있는 거야. f'a가 0이야. 그런데 감소 상태니까 이때는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야.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들도 있어요. 됐어? 3차 이상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점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f'a는 0이지만 여전히 무슨 상태에 있는 거야? 감소 상태에 있는 거지. 됐니? 세 번째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 x = a가 있어서 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상황은 x = a에서 쭉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증가를 멈추고 f'x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됐니? 이게 이 x = a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상태가 변화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놈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x = 뭐가 있어서 a가 있어서 얘는 쭈르르르 감소하다가 여기서 순간 f'a가 0이 돼. 멈췄다가 얘는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상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함수 fx가 x = a에서 f'x가 0이 되는 상태는 이 네 가지 상태가 끝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상태는 없어.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죠. 삼수인 거 그거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x 이퀄 a가 있는데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긴 놈도 있을 수 있겠지. 됐니?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함수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함수라서 이건 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f'x가 0인 상태는 이 네 가지 상태가 있는 거고요. 됐니? 이 네 가지 상태를 우리는 이제 이름을 얘는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 거니까 아까 그 얘기거든. f'a가 0인 점이 섞여 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증가함수잖아. 그럼 증가함수는 그 구간 안에서 f'x가 0보다 클 수 있고 f'x가 0이 되는 점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아까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 게 이런 점들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감소할 때도 등호가 들어가는 게 이런 점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이 점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거지. 여기 x 이퀄 a라는 이 점이 증감이 바뀌는 상태인 거지. 이 점에서 얘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거잖아요. 됐니? 우리는 이런 점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점을 극대가 되는 점이라고 부를 거고 이 상태를 극대라고 부를 거고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상태를 극소라고 부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극대와 극소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큰 상태, f'x가 0보다 작은 상태, f'x가 0이 되는 상태에서 얘가 어떤 상태인 건지를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는 y =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 f'x가 0일 때 이런 상태인지, 이런 상태인지, 이런 상태인지, 이런 상태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얘는 f'x의 부호 변화를 보면 돼요. 즉, 이 점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을 때는 f'x가 플러스였지. 증가 상태니까. 반면에 얘는 오른쪽에서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x 이퀄 a를 기준으로 f'a가 0이지만 그놈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쪽이 다 플러스면 얘는 이 상태에서 f'a는 0이지만 이 상태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f'a가 0이지만 그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변하지 않지? 되니? 그러면 얘는 감소 상태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극대가 되는 점은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극대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거거든. 감소에서 증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 그 점은 극소점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나는 fx가 주어졌을 때 그놈을 미분해서 f'x를 구하고 그 f'x의 뭐를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야? f'x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나는 그로부터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극대극소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극대와 극소의 정인데 우리 극대와 극소를 선생님이 지금 증감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는 했지만 원래 극대와 극소는 미분, 증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5페이지에 왼쪽에 맨 위에 보면 함수 fx에서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나는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말도 안 했고 미분 가능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됐니? 모든 함수야.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얘가 불연속인 함수든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든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함수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라고 하고 이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봐봐. 일단 이런 상태를 극대극소라고 부른다고 했고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가 되는 상황과 극소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근데 원래 극대와 극소는 정의가 이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야, 봐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에 불연속이야. 여기 점이 빵 뚫려 있어. 그리고 요 점의 함수값이 이 위에 쭉
올라와서 여기에 점이 꾹 찍혀있는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겠지. 되니? 우리 여태까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별의별 함수들을 다 봐왔잖아요. 그럼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때 요 점을 포함하는 x 이퀄 a를 포함하는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설정했을 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에서 요 점이 최대점이 돼야 안 돼요? 최대값을 가져야 안 가죠? 갖겠지. 이 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때 우리는 요 점을 극대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점이 존재하면 그 최대가 되는 점을 우리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AI나 이런 데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지만 우리 극대가 영어로 뭐냐면 로컬 맥시멈 혹은 렐러티브 맥시멈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영어를 써주는 이유가 영어를 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 극대라는 말이 한자로 써진 말이라 극대라는 말이 극이라는 말이 어떤 한정된 공간을 얘기하는 게 극이라는 뜻이거든. 한자에서. 되니? 즉 어떤 한정된 구간 안에서 최대가 되는 점을 극대라고 부른다는 뜻에서 얘를 극대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한자로. 근데 이게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이야. 즉 로컬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 있다는 거지. 이 로컬이가 영어로 지역이라는 뜻 아니에요? 되니? 그래서 얘가 열린 구간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점이 존재하면 그 최대가 되는 점을 그 열린 구간의 극대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즉 얘가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점을 극대점이라고 부른다. 이게 극대의 정의예요. 되게 어렵지만 극대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럼 극선은 뭐야? 로컬 미니멈 혹은 렐러티브 미니멈 해서 이게 상대적인 최대값이야. 됐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잘 봐봐. 내가 fx가 뭐 이제 지우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지우고 어떤 함수가 연속 함수는 어떤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다 그러면 가정해보자. 되니?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서 극대점이 몇 개나 될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극대점은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 극대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극대점이야. 되니? 여기가 왜 극대점이야? 이놈이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있다니까? 어떤 구간을 잡으면 이 점이 최대점, 최대값이 될 수 있다니까? 즉,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하면 얘를 극대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인 거야. 됐어? 그러면 어디가 극소점이겠어요? 이런 점이 극소점이죠. 여기도 극소, 여기도 극소, 여기도 극소, 여기도 극소. 이런 점들이 극소점들인 거예요. 되니? 얘가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니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으면 이 점이 최소가 되는 점이에요. 즉 얘가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하면 걔를 극소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게 극대 극소의 정의야. 그래서 극대 로컬 맥시멈, 극소 로컬 미니멈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 로컬은 어떤 열린 구간이 되는 거고 맥시멈은 최대, 미니멈은 최소니까 이 점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점이 극대점이 되고 극소점이 되는 거예요. 되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연락이 신나게 하냐면 이 맨 끝에 있는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대와 극소는 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라고 되어 있어? 개념이다. 극대 극소라는 개념은 원래 미분하고는 1도 관계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은 연속일 필요도 없고 미분이 가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우리 극대점 중에 이렇게 생긴 극대점도 있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여갖고 이렇게 생긴 극대점도 있지 않아요? 됐니? 그럼 이 점은 연속이지만 뭐는 아니야? 미분 가능은 아니에요. 됐니? 혹은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뚝 끊기고 이렇게 돼갖고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은 연속일 필요도 없고 미분 가능할 필요도 없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냐면 학교 시험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꼭 연속이, 그러니까 불연속이거나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문제를 꼭 출제를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선생님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 극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점을 극대라고 그 개념만 기억을 하면 우리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거나 혹은 불연속인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문제를 내면 죄다 틀리더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일단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됐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극대점과 극소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극대와 극소의 판정. 되니? 그래서 그 극대와 극소의 판정은 첫 번째, 거기 오른쪽에 보면 fx가 연속함수일 때. 그래서 만약에 fx가 연속함수라는 보장이 있다면 굳이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극대가 되는 점은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어야 된다는 거야. 연속인 점에서 극대가 되려면. 되니? 물론 얘가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어요. 증가하다가 여기서 증가가 멈추고 감소로 바뀌는 이런 점도 역시 극대가 되는 점이고, 이 점도 증가해서 감소로 증감이 바뀌는 점이죠. 됐어? 그래서 연속인 점,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점에서 얘가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f'xf'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게 꼭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연속이지만 미분계수는 달라도 돼. 양쪽에서 미분계수는 연속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분계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극소가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어떤 함수를 주고 이 함수의 극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시키면 되니? 근데 그 극점이 왜 중요한 점이냐면 그 극점이 증감이 바뀌는 점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에서 극점을 죄다 찾을 수 있으면 항상 그 극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 되니? 즉 연속함수는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 이외의 극점은 존재하지 않아. 되니? 연속함수는 f'x의 부호가 바뀌는 모든 점들이 다 극점이에요. 되니? 그러면 우리는 그 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크다, 이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작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이거야. 나는 f'x가 0보다 큰 구간과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찾고 싶은데 그 구간이 달라지는 점이, 그 구간이 바뀌는 점이, 즉 증감이 바뀌는 점들이 다 연속함수에서는 그 증감이 바뀌는 점들을 모조리 다 극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극점이 중요한 포인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극점이. 그래서 다시 극대와 극소의 판정, 그 밑으로 쭉 그 그래프 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네모 박스, 색깔 칠한 네모 박스에서 연속함수에다 일단 밑줄을 쳐놓으세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밑에 연속함수라고 돼 있는데 요 연속함수에다 밑줄을 쳐놓고, 연속함수가 아닌 함수는 이 방법으로 판정이 불가능이야. 되니? 여기 보듯이 여기 봐봐요. 아까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점 찍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극대점이 되는 거라고 했지. 됐니? 근데 이 극대점은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이쪽도 플러스고 이쪽도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는 f'x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극점이 되는 점들이 있어요. 이건 불연속인 함수만 그래. 됐니? 그런데 연속인 함수들은 우리 극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감이 바뀌어야만 해. 됐어? 연속함수인데 증감이 바뀌지 않으면서 극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연속인 게 중요해. 그래서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x 이퀄 a의 좌우에서, x 이퀄 a가 아니라 a의 좌우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이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면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 되니? 근데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돼. 꼭 미분이 가능할 필요는 없어. 미분이 불가능해도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불연속적으로 변하겠지.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면. 근데 미분이 가능한 점이면 f'x가 0이 되면 변할 거거든. 왜? f'x가 연속인 걸 우리 미분 가능이라고 부르는 거라.
됐어? 그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을 우리 극대라고 이렇게 판정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양가로 이번에 감소하다 증가하면 x 이퀄 a에서 극소이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다면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이 극소가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밑에 선생님이 작게 써주는 세 줄을 보면 극대와 극소는 반드시 미분 가능한 점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미분 가능한 점이라면 꼭 미분이 가능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미분 가능한 점이라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룰 함수들은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기 때문에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점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모박스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 이거예요. 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데 미분 가능이래. 그럼 그 바뀌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미분 가능해? 그러면 이 증감이 바뀌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점에서 무조건 미분 계수가 0이다. 됐니? 근데 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위 성질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꼭 증명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증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 미적분과 관련한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성질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증명을 쭉 써놨는데 봐라.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만 가능하면 돼요. 됐니? 직관적으로만 이해만 가능하면 되고 이 증명을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증명 몰라도 학교 시험 100점 받을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선생님이 굳이 거기다 증명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증명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미적분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투 나중에 뭐 수능에서도 다 충분히 될 거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증명을 써놓은 거고 일단 증명은 생략. 여기 증명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략하는 거고 여기까지 생략하고 여기까지 요 한 단락은 생략하시고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때라고 썼는데 보세요. 여기 밑에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이때 위의 성질을 적용함에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즉 명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라는 명제가 그 위에 네모박스에 써져 있는데 이거에 대우는 참이지만 역은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대우는 뭐라고 돼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이 아니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참이에요.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는 반드시 참이라고 배웠잖아. 됐니?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역 앞에다가 별표 같은 거 하나 빡 쳐놓으시고 이게 학교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야 이 역을. 자 이 역이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이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얘는 거짓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f'a가 0이 되는 점은 우리 극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래프처럼 계속 증가 상태에 있거나 왼쪽 거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 얘는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 얘는 계속 감소 상태에 있는 거거든. 즉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f'a가 0이 되는 점이 모두 다 극점은 아니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f'a가 0이 되는 점은 총 4가지가 있다. 됐니? 계속 증가 상태, 계속 감소 상태, 극대, 극소 이 4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 상태 중 나는 이 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f'x의 부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야. 됐니? 즉, 요 순간에 f'a가 0이지만 그 점을 기준으로 f'a의 부호가 계속 플러스에서 플러스면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면 계속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f'x를 그려보면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잘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x 이퀄 a에서 f'x는 0이 되죠. 근데 그 점을 기준으로 f'x의 부호는 플러스에서 계속 플러스거든. 얘보다 위에 있으면 f'x의 값은 계속 다 양수인 거 아니니? 따라서 f'x가 이런 모양이면 fx의 그래프는 x 이퀄 a를 기준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야. 즉 f'x의 그래프로부터 나는 fx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fx가 주어지면 나는 f'x의 부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을 두고 그 f'x의 부호가 변화하는 거를 관찰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보들을 종합하면 증감, 극대극소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면 나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갖고 이제 드디어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고생했어요.